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휴넷의 HR 조직을 리드하고 있는 휴넷 인재경영실 문주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세션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앞선 두 분의 세션에 이어서 저는 좀 더 HR 실무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테크에서 어떤 좀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중심으로 발표를 할 텐데요. 좀 양해를 구할 부분은 전체적인 중요한 이슈나 맥락들이 사실은 비슷한 흐름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에 이어지기 때문에 일부 장표나 혹은 내용들은 조금 중복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두 세션, 오늘의 디브리핑을 좀 다시 한번 마무리해보고 재정리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는 몇 달 전에 6월에 SHRM 인사의 대축제인 큰 컨퍼런스인 셔엄 컨퍼런스에 몇 달 전에 같은 라스베가스에 다녀왔는데요. SHRM은 인사 전반의 부분에서 중요한 이슈나 트렌드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좀 아쉬웠던 어널리틱스 영역이나 HR 테크의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 HR 테크를 저는 이번에 처음 다녀오게 됐습니다. 처음 가게 됐는데 그때 몇 달 전에 좀 부족해 보였던 아쉬웠던 부분들이 몇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실질적인 우리가 막연하게 HR 테크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던 의문점들을 실제 서비스나 솔루션들을 보면서 조금은 이게 실체화될 수 있던 걸 벤치마킹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물음표와 느낌표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또 한번 느꼈던 부분들은 제가 세션 마지막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또 소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좀 7가지 인사이트 중심으로 제가 느꼈던 중요하게 좀 생각했던 인사이트를 뽑아봤는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큰 왜 이런 인사이트들이, 이런 이슈들이 중요할까라는 이 큰 맥락을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HR에게는 크나큰 어떤 변화의 중심과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테크의 많은 세션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의 하나가 굉장히 외부적인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경제적으로 또 AI의 어떤 등장 가속화로 인해서 내부의 일이나 일하는 방식 또 어떤 문화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어떤 스킬의 이슈들도 아까 많이 나왔죠. 굉장히 많이 바뀔 뿐만 아니라 또 인구학적으로 어떤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런 인력이 부족한 적합한 스킬을 가진 인재 그리고 정말 노동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미래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한 세대의 변화로 인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나 몰입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와 과제들을 HR이 안고 있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외부적인 이런 인플레이션, 경제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노동력의 부족에 이어서 내부적으로도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급한 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DT, 이노베이션, ESG 이런 과제를 더 뛰어넘어서 지금 기업들이 가장 챌린지 받고 있는 중요한 시급한 과제는 바로 탤런트 매니지먼트고 그게 거의 압도적인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직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포지션들, 아직도 여전히 인재 전쟁 중이고 좋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제가 중요한 기업마다 챌린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선 그 홍정민 대표님 강의 모든 맥락에서 일치하는 가장 핵심은 결국 HR의 본연의 역할과 가치인 우리 조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리텐션과 몰입이다. 이렇게 외부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인재의 확보가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몰입과 그리고 그들을 동기부여시키고 리텐션 시키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직원의 경험 관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이 또한 그냥 직원 경험 관리가 돼서는 안 되고 한 명 한 명 개인마다 굉장히 존중하고 개인에게 맞춤화된 경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어떤 맥락 방향 하에서 7가지의 키워드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HR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겁니다. 앞선 세션에도 나왔지만 앞으로 HR 조직의 전략적인 중요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6월에 SHRM 세션에서들도 많이들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도전 과제들도 많지만 앞으로 아까 탤런트 매니지먼트가 기업에서 중요한 이슈이니만큼 HR 조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기업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과거에는 CFO
CIO가 중요했던 시대였지만 이제 탤런트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이 시기에 인텔리전스 시대에는 CHRO 역할이 정말 조직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HR 멤버분들 그리고 HR 멤버분 모두가 좀 자부심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또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HR의 그럼 새로운 역할은 바로 특히 이렇게 AI의 어떤 가속화로 기술의 변화로 가장 큰 핵심은 왜 HR이 이렇게 전략적 역할이 높아졌냐? 바로 데이터 드리븐 HR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 이런 거 했어. 어떤 활동의 어떤 성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전략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HR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영향력을 주는 가장 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매년 가트너에서 HR 리더들이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하는 탑5를 꼽고 있는데 내년도 24년에 대한 예측에서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가 바로 HR 테크놀로지 그리고 커리어 매니지먼트와 내부 이동 이 두 가지 꼭지가 새롭게 또 탑5에 올라왔는데요. 그만큼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HR이 가장 먼저 선두해서 또 HR 테크 영역에서 리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can superpower HR입니다. 앞서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AI의 등장이 HR의 전략적인 어떤 역할과 가치를 높여주고 있지만요. 또 HR의 어떤 일들과 역할들을 강화시켜주는 것들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인 HR이 어떻게 정말 실질적으로 되고 있냐라고 한다면 아직 현실적으로 HR이나 직업 경험 부분에서 DT의 수준은 좀 많이 다른 분야보다, 다른 펑션보다 낮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이 생성형 AI도 HR 조직이 우리 정말 쓰고 있어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건 5%도 되지 않을 만큼 아직까지 HR 펑션에서 AI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전 부문에서 AI를 이제 시도해보고 적용해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아까 앞서 나온 채용도 있지만 육성 개발 그리고 특히 피플 애널리틱스 영역들에서 이 AI들을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서비스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AI인 HR의 활용 사례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채용부터 아까 말한 온보딩, 몰입, 직원 경험, 그리고 성과 관리, 그리고 학습, 그리고 또 웰빙의 영역까지 다양하게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또 실제로 서비스까지는 되지 않지만 이런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어 라고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빨리 했네요. 네. 그래서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정말 HR 조직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피플 어널리틱스가 강화되면서 기술을 통해서 HR의 영향력이 커졌고요. 더불어서 이게 HR 피플 애널리틱스 영역이 과거에는 좀 정말 분석, 보고 리포팅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 AI가 탑재되면서 HR의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른 비즈니스의 사내 그리고 사내를 넘어서서 에코시스템 외부에 확장된 데이터까지 통합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고요. 또 TI 영역, 탤런트 인텔리전스 아까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게 가능해지는 게 이 AI 덕분에 진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분석하고 보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사이트를 줄 수 있고 또 인사이트를 넘어서 폴사이트, 예측까지 이제 HR 데이터들이 사실 그동안에 가공되지 못하고 어떤 전략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HR 데이터들이 이제 조직에서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성과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피플 애널리틱스의 진화가 AI를 통해서 가속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또 매년 발표하는 항상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HR 조직들이 이제 항상 사업 계획, 내년도에 이제 전략들을 수립하실 텐데요. HR 전략을 과제들을 수립할 때 이제는 반드시 HR 테크, HR IT 전략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HR 리더들의 76%가 1년, 아마 더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생성형 AI를 채택하지 않냐 하냐가 굉장히 조직의 성공에
결판을 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는요. AI 파워드 워크 프로덕티브 생산성 부분인데요. 진짜 AI가 HR 영역을 굉장히 변화시키는 것도 크지만 일에 있어서 우리 회사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는 부분, 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조시 버신이 이렇게 테크 컨퍼런스 얘기했는데요. 아까 외부의 환경이 불확실해지면 기업들이 굉장히 인력을 탄력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효율성을 높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더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발휘해야 되고 진짜 더 많은 기술을 빠르게 보유해야 되고 내부에서 또 강력한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좀 쉽게 풀면 이제 각 조직들이 소수정예 조직을 구축해야 되고 또 인재의 밀도를 굉장히 높이고 내부의 역량을 높여야 되는 이런 중요한 이슈,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특히나 기술이 바뀌면서 또 조직의 유연함도 굉장히 많이 엔데믹이 됐지만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사무실로 출근을 하게 만들지만 실제로 작년도와 올해 사무실 근무 비율을 보면 9%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일하는 장소나 방식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또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저희 휴넷도 지금 1년 한 넘게 주 4일 근무제를 이미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HR테크에서도 앞으로 미래에 주 4일 근무제를 대비해야 된다. 곧일 수도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4일 근무가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이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순간 또 직원의 몰입도 굉장히 높여지지만 또 반대로 조직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워크플레이스의 변화도 있지만 아까 인력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굉장히 이제 고정 인력, 정규직의 인력을 많이 둘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인력의 효율화를 거둬야 되고 조직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필요할 때마다 프로젝트 단, 태스크 단위로 이런 외부 생태계 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이미 36% 미국에서는 이런 정규직의 다양한 인력을 유연하게 쓰고 있고 앞으로 HR에서는 이런 우리 회사의 인재 포트폴리오, 어떤 인력들을 좀 내부를 더 넘어서 어떻게 에코시스템, 워크포스 에코시스템을 잘 만들어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단순한 인력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이렇게 경계 없는 인력의 생태계 관점으로 인력을 운영하려면 이를 위한 전략도 짜야 되고 다시 또 HR 시스템 체계, 지원 체계, 관리 체계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워커나 다양한 유연한 고용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앞서서 많이 나왔던 스킬의 대두가 그들은 우리 정규직처럼 뭐 직무 관리 이런 걸로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좀 더 프로젝트나 태스크 단위로 이런 관리를 해야 되고 스킬 기반에서 이런 인력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더 가속화, 스킬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CEO의 가장 우선순위 이슈가 뭐냐? 생산성이고요. 또 AI를 도입했을 때 우리 현업 리더들도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을 가장 바라고 원하고 있고 그래서 생산성이 이제 앞으로 점점 정말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성을 얘기할 때는요, 또 몰입도랑 굉장히 연결이 되는데요. 직원들이 몰입을 하고 좋은 경험을 줬을 때 생산성도 바로 높아지는데 이 직업 몰입과 경험에서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냐고 봤을 때 뭐 성장의 요소 당연히 중요하지만 많은 데이터에서 내가 진짜 일할 때 어떤 생산적으로 일하는지 이거 진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나 이 실제 일 속에서 많은 역량을 몰입도와 경험, 직원 경험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HR의 역할이 어떤 인사 관리의 역할에만 있는 거 아니라 조금 더 워크 중심, 실제 현장에 일하는 방식과 문화, 업무에서의 경험을 높이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특히 일하면서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빠르게 캐칭하고 개선해주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AI 기술이 이제 일 속에 들어오면서 업무 경험을 높여줄 수 있고요.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많은 데이터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정말 꼭 얘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요. 이 AI 비서가 이제 직원 한 명 한 명한테 붙여질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람이 이제 AI에 대체되는 게 아니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여기서는 앞으로는 정말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AI를 적극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대체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성과와 생산성에 있어서는 이제 반드시 AI의 활용 여부가 가장 선제적인 조건이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HR 전략 그리고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의 AI 파워드 워크 전략을 잘 빠르게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에 대한 수립이 이미 지금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요, 바로 매니저 이펙티브니스입니다. 리더십 너무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예, 바로 이 리더들이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 중에도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조직 문화도 저는 리더십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리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던 데이터는 리더들한테 왜 직원들이 퇴사하냐고 물어보니까요.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안 되는 것 같아. 좀 업무가 많은 것 같아.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순이었는데 본인들의 이유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굉장히 재밌는 통계가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구성원들의 가까이에서 팀장, 현업 매니저들이 미치는 영향이 이 조직의 리텐션과 몰입에 굉장히 크고요. 이제 개인화된 직원 경험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제 HR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HR이 하는 어떠한 전략과 과제들도 결국은 피플 매니저들이 실제 현장에서 움직여주고 잘 만들어줘야지만이 HR의 성과도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HR의 가장 중요한 또 과제와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팀장님들이, 이 현업의 매니저들이 어떻게 하면 현업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게 역량을 갖춰주고 좋은 도움이 되는 데이터들을 계속 제공해주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사적인 어떤 개인화된 직원 경험도 개인화된 경험을 결국은 팀 경험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 팀 안에서 내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 직원 경험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리더들에 대한 매니저 이펙티브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매니저 이펙티브니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세션들마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원 몰입의 정말 70%는 매니저의 영향력이다 라고 이 갤럽에서도 올해 직원 몰입 조사에서 발표할 정도로 이제 리더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건 알지만 더욱더 중요해지고 더 HR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근데 리더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회의도 너무 많고 다 여기 계신 혹시 리더분들 계시다면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너무 바빠서 오히려 이 개인화된 직원 경험을 위한 시간 코칭하고 미팅하고 원온원하고 피드백해주고 이런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죠. 너무 자리에도 안 계시고. 그래서 HR에서는 뭘 가장 고민해야 되냐면 이 AI를 통해서 가장의 핵심의 과제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 과제가 바로 리더 활동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리더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가 이 리더의 워크로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HR 애널리틱스 자료를 통해서 리더들이 팀을 매니징할 때 개개인별 어떤 데이터나 요때는 이런 터치 포인트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초개인화된 직원, 개인화를 넘어서 초개인화된 직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리더를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어디에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리더들의 어떤 도움을 주는 리더의 어떤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매니저 이펙티브니스 영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실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매니저 이펙티브니스를 강화했냐라고 보면 아까 말한 채용 영역에서 JD, 인력 채용 요청서를 대신 해준다거나 지원자 스크리닝에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시스템들도 많았고요. 특히 여러 부문 중에서 가장 많았던 부분은 성과관리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은 좀 사례들이 나왔었는데요. 골 세팅을 도와주고 그래서 모든 시스템에 한쪽에 AI 어시스트라는 이 클릭할 수 있는 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전반적으로 성과관리 전 영역에서 골 세팅부터 이렇게 체크인하는 부분도 AI 어시스트 버튼을 딱 누르면 기존의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이런 내용으로 하시면 돼요라고 참조로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리더가 조금만 더 보완해서 다시 체크인을 한다거나 이게 가능하고요. 또한 아까 앞서서 계속 나왔던 스킬, 역량 관리, 우리 팀원이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킬이 필요하고 어떻게 또 코멘트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부 이동이나 프로젝트 적합자를 AI가 추천해주고 또 경력 개발을 위한 로드맵들을 알아서 AI가 리더 대신에 이렇게 딱 제안해주는
이런 측면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었고요. 또 특히 리더들이 아까 팀원들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개인화되게 맞춤화된 매니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터치포인트의 영역들을 데이터로서 시점별로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라고 다 시스템으로 알려주고, 또 팀원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 팀원하고 이제 체크인을 할 때가 됐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리적인 포인트에서 가이드들을 AI가 제시를 해주는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또 이렇게 몰입 서베이, 팀마다 전사적으로 서베이를 하면 늘 HR의 데이터 분석이 늘 어려운 숙제이자 과업이죠. 리소스도 많이 들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AI가 다 분석해주고, 그냥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리더들한테 개인화된 분석 레포트까지 AI가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석한 내용과 어떤 액션 플랜을 좀 하면 좋은지, 또 리더가 AI한테 이런 걸 한번 물어보셔서 한번 배워보세요. 혹은 또 팀원한테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렇게 한번 메일 내용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상세하게 리더들한테 뭔가 실천할 수 있는 액션 플랜도 AI가 제공을 해주는 좀 놀라운 사례, 인상적인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통합 인플로이 리스닝 시스템입니다. 계속 나왔지만 직원 경험 너무너무 중요한데 각각 좀 더 개인화된, 맞춤화된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 다양한 직원들의 어떤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경청해주고 이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해결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에 늘 서베이로는 부족하고 펄스 서베이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펄스 서베이를 더 넘어서 각종 이렇게 남겨져 있는 직원들의 소리, 피드백, 이런 의견, 이것도 내부의 어떤 정보를 더 넘어서 외부에 있는 영역에까지 데이터들을 모으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된다. 이게 리스닝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직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진짜 성과도 굉장히 높아지고, 어떤 회사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구나, 뭔가 어떤 조직의 몰입도도 높아진다라고, 중요한 이 리스닝 영역, 경청의 영역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경청하는 게 그냥 서베이로만 되는 게 아니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어떤 직원들의 의견들을 정리하고 어떤 전략적인 이슈들을 뽑아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피로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펄스 서베이나 뭐 연간 서베이 하다 보면 피로감을 주지 않고 어떻게 알아서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모을 수 있을지를 이 AI 기술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물어봐서 답을 얻는 것보다 또 더 같이 필요한 거는 알아서 직원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계속 스킬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로스, 성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굉장히 크고, 직원들한테 커리어 관점에서 어떻게 회사 안에서 개인의 경력 개발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여정이 중요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왜 스킬이 중요해지고 있느냐, 다 아마 오늘 세션 들으면서 많이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기술이 굉장히 변화하면서 업스킬, 리스킬처럼 사라지는 직무도 굉장히 많고, 새롭게 습득해야 되는 스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또 아까 말한 에코시스템으로 어떤 인력 운영이 변화되면서 이러한 스킬 기반의 인사 체계가 필요하게 되고, 또 구성원들은 성장에 대한 니즈는 점점 커지고, 또 조직이 이게 굉장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려면 리텐션이 중요한데, 우리 회사 안에선 비전을 찾을 수 없어, 성장을 다른 회사에 가야 돼, 이런 것들을 막아서 우리 조직 안에서 어떻게 성장을 계속 시켜줄 수 있을지의 어떤 기반에 의해서 이제는 직무가 아니라 스킬 기반의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 개발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개인의 성장의 관점에서 회사 안에서 어떻게 경력 관리를 잘 해줄 것인지, 어떻게 스킬 개발을 해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서 얘기 나온 것처럼 가장 큰 변화는 회사의 어떤 조직 관점에서 직무 중심으로 인사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사람 중심, 피플을, 사람을 가운데 두고 이 한 사람이 조직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을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 방식을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육성 스킬의 변화에 따라서 육성 개발 더욱더 중요해지는데요. L&D 관점이 이제 정말 경계가 더 무너져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있고, 학습의 경계 또한 사라져서 그냥 단순한 이제 지식, 학습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AI 기술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어떤 학습자와
교수자도 완전히 경계가 무너지고 배움의 어떤 학습의 경계도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또 실제로 조시버시는 아마 1년 안에 AI 코치가 굉장히 뜰 거다. 직원들이 이제는 지식을 찾는 거는 충분히 AI로서 정보나 이런 거는 계속 찾으시는데 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코치가 붙어주면 이게 가장 좋은 학습과 개발, 육성과 개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코칭과 자문,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이런 관점으로까지 L&D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얘기지만 우리 조직 안에서 계속 리텐션 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어떤 성장의 경로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어떤 리더로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또 내 직무로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과업들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직무로서의 경험을 이동시켜줄 수 있는 탤런트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뭐 물론 예전에 우리가 잡 포스팅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이거를 더 뛰어넘어서 지속적으로 상시적인 이런 잡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를 조직 안에 구축해서 다양한 기회를 경력 개발의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게 내부로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많은 기업들은 또 이제 미국에서는 외부의 시장과도 연계해서 외부의 또 일들을 또 내부 프로그램 안에 연결시켜서 오픈해주는 과감한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내부의 직무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개인마다 맞춤화된 경력 개발의 커리어 로드맵을 학습의 시스템, 이 커리어 시스템에서 로드맵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또 그 로드맵과 함께 어떤 준비를 스킬을 갖춰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포트폴리오, 커리어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인사가 중요하게 앞으로 더 적극 준비해야 되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급하게 막 달려오고 있는데요. 7번째 인사이트는 저는 웰리스와 빌롱잉입니다. 앞서 몰입을 얘기할 때 직원들의 지금 점점 요즘 세대들은 점점 더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거의 44%의 직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멘탈 헬스에 대한 부분들이 조직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웰빙의 영역도 이제 각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춤화된 웰리스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개인마다 맞춤화된 것들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웰리스의 영역도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웰리스의 개념도 어떤 회사와 개인의 삶의 경계도 넘어가야 되고 이게 좀 영역들도 진짜 다양하게. 그래서 정말 뭐 수면에 대한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역량,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까지 다양하게 웰리스를 직원들에 접근해주면 조직의 몰입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아직 뭐 EAP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이제 EAP의 시대는 지났다고 얘기하거든요. 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복리후생이 금전적인 선택적 복리후생 뭐 이런 것들이 금전적인 좀 성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런 웰리스 영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신경 쓰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조직 몰입의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가 소속감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유연 근무는 뭐 엔데믹 상황에서도 지속될 겁니다. 이 근무의 유연성이 증가하면서 직원들 간의 소속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또 굉장히 이제 개개인마다 개성 만점에 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직원들 속에서 어떻게 이 다양성을 품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떨어져 있더라도 만들어줄 수 있고 계속 지속적인 어떤 커뮤니티, 커넥션을 만들어주는 게 소속감을 높여줄 수도 있고 이 소속감이 조직의 몰입도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정과 감사의 문화를 구축하고 또 축하해주고 서로 소소하게 축하해주고 이런 인정과 감사, 축하 이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영역의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어투피어 솔루션으로 동료들 간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7가지 좀 인사이트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아까 제가 물음표와 느낌표를 남겨두겠다고 했는데 이번 HR 테크를 가보면서 정말 와우했습니다. 이 글로벌 격차가 진짜 크구나. 사실 이 기술이 정말 이렇게 빠르게 AI가 뭔가 앞서 나가고 있구나,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좀 놀라움을 가졌고요. 그렇지만 실제 발표 내용들을 보면 그럼에도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시작하고 작게라도 하나씩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여러 가지 허들들이 많잖아요. 이게 HR 담당자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HR 테크는. 그래서 이런 외부의 어떤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계속 외부와 찾고 같이 연결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늘 저희가 시스템을 내부에 도입하면 너무 내부의 시스템이 많습니다. 이거 너무 많아서 복잡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발표 내용을 보니까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HR 시스템을 몇 개를 쓰냐라고 했을 때 관련된 시스템 한 21개가 평균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요즘 시대에는 뭔가 하나의 시스템에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들을 잘 쓰는 것도 조직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HR이 이제 이런 HR 테크의 영역, 조직의 어떤 AI 파워드 워크를 리드하는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이런 부분들에 좀 주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HR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하면 어렵지 않고요. 지금 여러분 회사에서 혹시 챗 GPT 쓰고 계신가요? 빙이나 코파일럿? 이게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일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교육을 시켜줄 수도 있고 이러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례를 공유할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체인지 에이전트의 역할들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HR이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미 내년도에 HR 과제 중에 하나가 AI 파워드 워크고요. 이미 저희 전사적인 약간 TF, AI 셀이라던가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사내 시스템들도 다시 한번 지금 바로 빠르게 AI가 탑재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그리고 사내 챗봇에도 저희가 챗 GPT-4를 전 직원들이 쓸 수 있게 한다거나 또 이런 교육들을 계속 시켜준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지금도 저희도 빠르게 더 시급하게 시작해야겠다 생각해서 테크를 다녀오고 더 공격적으로 저희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가 좀 빠르게 진행됐지만 자료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HR 테크 컨퍼런스였는데요. 많이 나왔던 단어가 놀랍게도 people, love 뭐 이런 단어였습니다. 또 이런 기술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HR만이 가진 차별화된 강점이죠. 이런 people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람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이 우리의 강점이고 또 HR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이 people이 first다라는 이 본질을 잊지 말고 또 저희의 경계를 계속적으로 일에서 외부적으로 다양하게 경계를 더욱 확장하는 노력을 한다면 더 전략적인 파트너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HR의 중요하다는 정말 자부심도 많이 느꼈지만 또 HR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만큼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게 많구나라는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게 한 HR 테크 컨퍼런스였습니다. 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HR 테크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같이 한번 저희가 고민해보면 우리 조직을 또 빠르게 변화시키고 조직을 리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월간 휴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